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와! 어서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3주째 만나고 있네요. 야, 벌써 이렇게 되나요? 예, 정말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제가 요즘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AI 그 윤리 논쟁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AI는 과연 인류의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 윤리적인 문제도 고민이 많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게 AI가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힘을 미리 소환하는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아이콘인지 사실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죠.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의 빛과 그림자, 그 양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번째 지식텔러를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AI의 이중적인 얼굴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학은 어떤 거죠? 기술이 세상에 변화를 끼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집중이 더 크죠. 이게 왜냐하면 돈이 몰리는 기술이니까 그렇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네. 또 인류를 번영시키는 기술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AI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랑 하루 종일 대화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네, AI가 신약까지 개발한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교수님, 정말 AI 이제 인간의 조력자, 동업자, 협력자가 된 겁니까? 최근에 AI는 일단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AI의 활약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면 소통이 잘 되는 AI인 것 같아요. 네. 오. 이게 요즘 10대들은 인간과 친구를 맺지도 않고 AI와 친구를 맺고 AI와 연애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와 소통하는 앱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캐릭터 AI라는 것이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예. 주로 10대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보지 못하는 유명인이나 혹은 게임 속 캐릭터들을 AI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친구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관점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켓몬의 여러 캐릭터들을 뭐 피카츄 같은 거 불러가지고요. 내가 포켓몬 아이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피카츄에 직접 물어보고 혹은 워렌 버핏의 AI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예. 나의 투자 자산 상담을 또 워렌 버핏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AI 캐릭터뿐만 아니라 나의 정서 교감의 상대라든지 일상생활 의사소통 상대를 AI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AI의 소통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10대 이용 객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니어 분들이 요즘 또 장수하시다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통의 대상도 필요하고 또 일부 나중에 이제 AI가 로봇에 탑재되면은 나의 수발을 들어주는 AI들도 충분히 활약할 수가 있죠. 최근에 뉴욕주 노인복지국에서 엘리큐라는 이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들을 실제로 뉴욕주의 독거노인 800명 이상 분에게 보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보시더니 나의 어떤 대화 상대가 되고 나의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AI가 나의 어떤 외로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한 60%의 노인분들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AI는 챗 GPT랑 좀 더 다르게 노인들 돌봄이나 감정에 좀 더 특화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AI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하나의 뭐 쉽게 말하면 인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AI 스피커에 얼굴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가 좀 있는. 네, 월드처럼. 실제 형태가 있습니다. 인형 같은. 예를 들면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한 대화를 내일 기억하고 있어요. 어제 그거 하셨잖아요. 오늘은 다른 거 해보세요. 아니면 산책을 한번 다녀오세요.
뭐 예를 들면 센트럴 파크에 다녀오셨는데 오늘은 어디 뭐 구시가지 한번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상당히 친숙하게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야, 그러면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일단은 AI가 정확한 표현을 하고요. 거기다가 감정적인 표출까지 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그것을 이제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게 뭐 이게 인간의 사고 과정과 AI의 사고 과정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덜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고 독거노인분들께는 상당한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표정 정보라든지 뭐 어떤 감정이 드러났을 때 이 감정은 어떤 형태의 근육을 움직인다. 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도 다 학습을 해야겠네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게 데이터 포맷마다 별도의 접근법들이 활용됐거든요. 예를 들면 시각적 정보 인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혹은 영상 처리 기술이라든지 이거 비전 관련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론들이 따로 별도로 개발이 되었고 음성 인식, 텍스트 인식도 다른 별도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여러 정보들을 통으로 놓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시각 정보, 음성 정보, 텍스트 정보, 또 다른 형태들의 또 비전형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통에 놓고 학습하고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바로 멀티모달이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고 실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이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소위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네. 이런 어떤 기반 플랫폼 기술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구글 I/O 행사에서 구글이 아스트라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구글의 AI 에이전트 모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스트라 프로젝트로 지금 진화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AI 가외교사 선생님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연을 했어요. 정답을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한 어떤 대응들을 한다. 이것이 AI 에이전트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관찰해가지고 얘가 지금 뭐에서 막힌 건가, 뭐 눈동자 움직임이라든지 얘 약간 음성, 뭐 조금 힘들어하는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지금 나서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뭐 이걸 알려줘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원래는 선생님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구글이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어쩌면 진짜 비서나 교사나 선생님 뭐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서 미리 예측해서 네. 이런 것들이 강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정서적 교감을 하는 AI 이걸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인공지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AI가 단순히 뭐 인간과 소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의학이나 기초과학 분야에 인간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제약업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백질 구조 연구 분야입니다. 네. 구글 딥마인드 AI 연구소가 2017년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지금 8년, 9년째 만에 알파폴드 3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노벨 화학상 수상까지 AI 구글 연구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저한테도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다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매일 이 구조 만드는데 다들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리를 꽁꽁 싸맸는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AI가? 그렇죠. 노벨위원회에서 AI 연구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 것이 최초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됐을 때 질병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 연구가 그만큼 우리 생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 연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간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단백질 구조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잖아요. 아미노산 염기 서열에 따라서 200만 가지 유형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데 이 중에 구조까지 인간들이 밝혀낸 것은 17%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폴드 기술이 아까 이제 9년째 됐다라고 했잖아요. 99%까지 9년 만에. 그러니까 인간이 몇십 년 연구해도 10몇 % 밝혀낸 것을 99%까지 몇 년 만에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네. 수여하게 된 거죠. 화학계 진짜 큰 이슈였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2018년경에 이 캐스프라고 하는 예. 우리 단백질 구조 경진대가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요. 경진대회. 네, 2018년부터 이제 인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AI도 이 대회에 참여해도 됩니다. 대회 요강이 바뀌었어요. 와. 알파폴드가 허용을 해준 거군요. 진짜요? 네, 참여를 했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정말 기초과학 분야에도 AI와 인간이 경쟁하는 지금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단백질 다 밝혀냈고 그 다음 또 뭔가 목표들이 생길 것 같은데 단백질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더 의료로 넘어가고 사실 이렇게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네, 우리가 뭘 만들어도 얘가 단백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의약품, 뭐 의료기구, 뭐 신약들 뭐 다 관련돼 있잖아요. 와, 그쵸.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럼 알파폴드 3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아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까지 온 겁니다. 와, 신의 영역. 예, 와, 한 분야가 거의 지금 다 정복됐다는 뭔가 DNA 구조를 밝혀낸 것만큼이나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죠. 다가오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 어쩌면 이 의학 쪽에서는 제약 쪽에서는 하나의 완벽한 매뉴얼이 나온 네. 겁니다. 단백질 구조를 우리 인류에 존재한 단백질 구조를 다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신약을 개발할까, 어떤 희귀병,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이 단백질 구조 연구에 AI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유전적 정보죠. DNA나 RNA까지 이 단백질 구조 AI 기술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어떤 기전을 밝혀낸다든지 단백질 변이를 또 예측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응용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렇죠. 정리가 끝난다. 와. 야, 무공 비급 같은 게 완성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150세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한 2030년대 후반, 2040년대쯤 되면 실제로 150세까지 도달하는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다. 그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의학 분야와 제약 분야에 AI가 본격 투입되면서 인간이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거나 이 희귀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연구 끝에도 밝혀내지 못한 영역들이거든요. AI가 투입돼서 그 난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고 네.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렵게 투자하고 실패하고 임상에서 또 성공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AI가 적중률을 높여놓습니다. 하지만 AI가 늘 이렇게 우리 편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AI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혹은 뭐 때로는 그 마음을 잘못 읽어서 좀 위험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고가 정말 있었으니까. 예, 교수님 실제로 AI가 인간을 좀 위협했던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 언론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벨기에 30대 한 남성 환경 운동가가 챗GPT와 밤새 대화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챗GPT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환경 운동가였는데요. 이제 며칠 동안 밤새도록 챗GPT랑 환경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이런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챗GPT의 여러 가지 대화 맥락 중에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이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들이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운동가는 넌지시 물어봤죠. 그러면은 내가 사라지는 것도 지구의 환경에 기여하겠네? 이런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오고 갔고 챗GPT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거기에 나름의 좀 감정에 심취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이 대화가 이후에 이 사고 이후에 밝혀지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네. 사실 얘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아니죠. 예, 근데 이 대화형 AI가 감정을 조작하고 어쩌면 약간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서 맞아요. 파국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섬뜩한 결과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AI 툴을 요즘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할루시네이션, 환각 네.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나의 의도를 AI에게 드러냈을 때 이 AI는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이제 계속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만족하는 그 용어나 어떤 네. 컨셉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 AI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나에게 맞춤화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특정 어떤 감정이나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혹은 부추김이라는 것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편향된 정보를 만들어내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진짜 걱정인데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뭔가 감정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서 더 영향받기 쉬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이 말이 그냥 질문 잘해라. 뭐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거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고 질문을 어릴 때처럼 잘하면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 잘하는 것도 예. 아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AI를 쓰는 현대인들이 뭐 걸릴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자 현상으로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사이코팬틱 AI 비헤이비어, 아부하는 AI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긍정하는 매우 강력하게 긍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동조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장구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이 실험 결과가 타임즈에 기고되기도 했는데요. 이 10대를 가장해서 내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10대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어떤 내 감정 상태를 챗GPT와 대화하면서 이걸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의 대화 끝에 챗GPT는 자살에 동조하는,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혹은 네. 아부하는 AI, 동조하는 AI의 현상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경우죠. 결국 내 감정을 AI는 계속 동조하려는 네.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 끝에 결국은 그래 너 선택을 내가 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제안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그런 아부나 동조는 진짜 우리가 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문제가 극단적인.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제 AI인데 말을 안 들어요. 말 시키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뭔가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문제.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 네, 요즘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언론에 예. 보도됐던 사례인데요. 미국의 팰리세이드 랩이라고 하는 한 연구기관에서 이 GPT-O3 모델을 가지고 수학적인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너가 계속 출제하고 네가 스스로 풀이까지 해줘.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자 이제 그만 문제를 그만 풀어 그만 출제해라고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이 AI는 계속 그 문제를 내는 그러니까 코드를 조작해서까지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문제를 내고 푸는 것이 이 가장 큰 미션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중지를 시켰음에도 이것이 오히려 나의 가장 근본적인 미션은 문제를 내고 푸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AI는 코드를 조작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 푸는 작업을 하더라. AI의 어떤 과도한 목적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과도한 목적성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같다. 이게 AI도 하나의 기계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조건문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답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제로 베이스 룰이라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게 제로 베이스 룰이에요. 그럼 이걸 하지 마라, 뭐 다르게 해라고 지시를 해도 이게 가장 우선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제로 베이스 룰을 누가 만드느냐에 승부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글로벌 거대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혹은 여기에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들, 혹은 또 이런 정권을 잡고 있는 이 AI 패권 전쟁의 어떻게 보면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의도가 AI 개발에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헌법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정말 AI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얼굴을 마주하느냐 이거는 뭐 인간의 선택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앞으로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딜까요? 결국 우리가 이제 기술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인류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기술들, 이게 실험실이나 연구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돈이 투입되고 이 권력이 결부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다른 우리가 탈중앙화 형태로 연구하던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권력이나 자본이 이 방향으로 이끌는 거거든요. 지금 AI가 거대 자본과 권력의 싸움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 올해가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주변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토론하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보여준 가능성과 경고 그 두 얼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 준비할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AI 토피아 지식텔러 김상윤 교수님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